안녕하세요, 백수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,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 무지해서,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해서, 너무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, 쪽팔리기도 하고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 GMC에서 나온 아케이디아고, 2023년 모델이고, 현재 거의 7만 마일 정도를 탔어요. 3년이 살짝 안 되는데 거의 7만 마일 정도를 탔는데, 제가 그때 차 살 적에 뭐 싸게 사는 법, 그리고 미국 차니까 뭐 이거는 꼭 하세요,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, 미국 차는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워런티를 차 살 때 꼭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고차를 카맥스에서 살 때 그때는 꼭 워런티를 샀었어요. 왜냐하면 차가 이제 중고차기도 하고 보통 10만 마일 그 이상 탈 때도 있지만 한 그 정도까지 보통 타는데, 그맘때쯤 되면은 꼭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몇천 불씩 돈이 들어가는 일이 꼭 생겼었거든요. 워런티가 보통 한 2,000불에서 3,000불 정도 하니까 그런 거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그게 커버가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저 역시도 매번 샀었고요. 그리고 아는 분에게도 얘기를 해서 사서 그분도 되게 너 말 듣고 그 워런티 사서 되게 잘 샀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서, 저는 차를 살 적에 조금 이 차를 적어도 10만 마일까지 탈 생각이면 꼭 워런티를 익스텐션 워런티를 꼭 사는 편이었습니다. 저번 차, 바로 전에 탔던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프 랭귤러를 탔었는데, 그때는 그 차를 사면서도 그때도 워런티를 샀었고 이번에도 워런티를 샀었어요. 차를 살 때 우리가 묶어서 론을 받아서 사잖아요. 자동차 이제 론을 받아서 사는데, 그 론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워런티도 그 론 그 부분에 이제 합세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못하고, 제가 그 론을 받았던 회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거기에다가 환불 신청을 해서 받은 거를 저한테 돌려주고, 약간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더라고요. 이번에는 차 살 때 이 GMC의 그 워런티로 제가 한 3,000불 정도를 주고 워런티를 샀단 말이에요. 얼마 전부터 차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엑셀 바꿔나 일찍 뭐가 더더더더더 흔들리는 게 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가까운 샵에 갔더니 마운트 정도 같은 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서, 그러면 마운트 어쩌면 이것도 워런티 커버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워런티 커버 되는지 보려고 그 GMC로 또 갔습니다. 딜러십에 가가지고 이 제 차를 맡기고 그 체크업을 조금 해달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는 체크업 하는데 25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근데 뭐 솔직히 체크업을 하는데 250불을 받는 것도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, 뭐 그 외에 또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, 뭐 7만 마일도 됐고 하니까. 그래서 겸사겸사 오케이 250불 낼 테니까 점검을 해줘, 그러고선 차를 맡겼단 말이에요.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맡겼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하루 정도 걸리고 내일 정도면 진단이 나올 거래요. 오케이 알았어, 내일 연락 줘. 그러고선 그 다음날이 됐어요. 이제 제가 목요일날 맡겼으니까 금요일이잖아요. 그 토요일 전에만 찾으면 되니까 금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후 한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. 디파트먼에 전화를 안 받아요. 제 차를 담당하는 애한테 이제 카톡도, 저 문자도 남기고 음성도 남기고 그랬는데 기다렸어요. 연락이 올 줄 알고. 근데 끝내는 6시가 넘었는데 걔네 클로징 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온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 있으니까 어차피 제가 그 금요일까지는 차를 안 써도 되고, 토요일날도 이제 와이프랑 뭐 손님이 있긴 있었는데 제 차를 굳이 써야 되는 건 아니라서 토요일날 아침에 나가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. 근데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예요. 그 디파트먼에다가 이제 거기 매니저라는 애 불러가지고 해서 우리 담당자 통해서 연락 달라고 했어요. 그게 제가 오전 한 9시인가 10시인가에 음성을 그렇게 남겼어요. 그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했고, 오후 한 2시인가 3시인가 돼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그거 보고 있는데 자기네 기다리고 있대요, 아직도. 그래서 진단이 아직도 안 나오냐니까 진단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. 야, 왜 이렇게 오래, 너 하루면 된다며. 그랬더니 뭐 거기서 하는 거라서 자기는 뭐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, 뭐 진단이 안 나와서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다니까 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. 화딱지가 나가지고. 야, 그러면 그날 이제 차를 토요일날 찾아야 되는데
어차피 얘네가 토요일 날 끝나는 시간이 또 일찍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 픽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럼 됐다, 점검 하지 마라. 그냥 점검하지 말라 그랬어요. 점검하지 말고 나 그냥 월요일 날 차 찾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.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그랬는데 한 30분인가 4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거 받았어요. 그랬더니 점검이 방금 끝났대요. 제가 점검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점검이 끝났대요.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토크 무슨 모터가 나가서 그걸 교체해야 된대요. 그 토크 모터가 그게 왜 나갔는지도 모르겠다.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냐니까 그거 뭐 5,000불, 뭐 5,000 몇백 불에 또 뭐 갈고 뭐 갈고 해야 돼가지고 거의 5,800불인가 6,000불 되는 돈을 내고 수리를 하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. 나 이거 차 샀을 때 그 워런티 있으니까 이거 워런티 커버 되는지 봐달라고. 그랬더니 그거는 화요일 날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월요일 날은 왜 문을 안 열어? 그랬더니 월요일 날 자기 오프래요. 그래서 알았다고. 그럼 나는 월요일 날 일단 차를 찾아갈 테니까 그 연락은 화요일 날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가서 차를 이제 250불 내고 찾았습니다. 찾아가지고 갖고 왔고,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. 이게 그게 이제 그저께예요. 그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 워런티 디파트먼이랑 얘기를 했는데 워런티가 커버가 되는데 그동안 제 차를 관리했던 거에 대한 레코드를 전부 다 달래요. 그래서 무슨 레코드? 그랬더니 나 엔진오일 다 거기서 갈았어. 그랬더니 엔진오일 간 건 있는데 25,000마일, 30,000마일, 그 다음에 50,000마일 그 체크업을 전부 다 한 거를 내역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차를 운전을 하면서 뭐 새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뭐 15,000마일, 25,000마일, 30,000마일 그럴 때마다 뭐 엔진오일, 브레이크오일 갈고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보통 한 50,000마일에서 60,000마일 정도 되면은 이제 트랜스미션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업하고 안 좋으면 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15,000마일부터 전부 다 간 한 3번, 4번 정도의 내역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. 그 내역이 없으면 워런티 커버가 안 되니까 워런티 커버가 안 된대요. 그래서 일단은 알았어, 나 있어. 있어.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어요. 솔직히 제가 50,000마일에 이제 밖에 있는 데에서 체크업을 했는데 다음번에 와서 가르라고 한 60,000마일 이제 엔진오일 한번 그때 갈면 50,000마일에 엔진오일 갈면서 뭐 한 60,000마일 정도 됐을 때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 갈았단 말이에요. 이제 60,000마일 넘어서 70,000마일 거의 다 돼가는데 요번에 솔직히 엔진오일이랑 그 트랜스미션 오일이랑 브레이크 오일을 체크해서 그것도 가려고 했어요. 근데 그게 없으면 워런티가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옛날 계약서를 다 뒤져봤어요. 그래서 그 워런티 그 페이퍼를 찾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워런티로 엑스트라로 냈던 게 2,900 몇십 불 해가지고 거의 3,000불 정도 돈을 냈고, 그리고 그 밑에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레귤러리 되어 있는 모든 메인터넌스를 다 머스트 받아야만 이 워런티가 커버가 된다라고 그게 제일 첫 줄에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그 다음 주를 보고선 제가 진짜 완전 뚜껑이 열렸던 게 맥시멈으로 이 워런티가 커버해주는 금액이 4,000불인 거예요. 제가 3,000불을 내고 엑스트라 익스텐션 워런티를 샀는데 그 워런티의 맥시멈 커버리지는 4,000불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. 많은 분이 제가 그 사라 그랬던 워런티, 저는 솔직히 엑스트라 워런티를 매번 사도 엑스트라 워런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었어요. 이번에 처음 쓰려고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해서 사셨던 분도 그 엑스트라 워런티로 해가지고 차 나중에 트랜스미션 뭐 바꾸고 하는 걸로 해서 거의 2만 불 정도 되는 돈까지 커버를 다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엑스트라 워런티, 익스텐션 워런티를 사면 한 2만 불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
제가 샀던 그 워런티는 맥시멈이 4,000불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였어요. 이게 제가 그 중간에 메인터넌스 하는 거를 다 받았어야 했고, 그러고 나선도 제가 3,000불을 들여서 산 워런티는 4,000불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는 워런티였어요. 스테이션 워런티, 범프 투 범프 커버를 해주는 거, 그것까지만 물어보고 맥시멈 커버리지가 얼마인지를 생각해보니까 안 물어봤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. 저의 잘못이죠. 그거를 딱 보는 순간, 와,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, 솔직히 제가 그거를 체크를 안 한 거라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이 바보 같은 놈아. 그때 이런 거를 뭐하러 3,000불이나 주고 왜 샀을까? 미국 차를 사거나 그럴 적에 그 익스텐션 워런티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, 거기에 맥시멈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지,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워런티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통 솔직히 아무도 그거 체크를 안 하잖아요. GMC 여기 차 딜러십이랑도 정름이 뚝 떨어지고, 솔직히 이 다음 차로 이 아케이드보다 조금 큰 사이즈 6호원을 타보려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가서 보면서 저 정비센터, 걔네들 대응하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, 뭐 차 이 워런티 샀던 거 그것도 속아서 샀고,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. 지금 솔직히 이 차는 그냥 요즘에 되게 조금 조심해서 슬슬 몰고 있고요. 조만간 조금 여유가 되면 차를 그냥 도요타 쪽에 있는 다른 차로 바꿀까, 그러고서 요즘에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일주일간 제가 차 때문에 저한테 일어난 일인데, 이제 조만간 또 차를 사시는 분들 그 엑스트라 워런티, 익스텐션 워런티 같은 거 솔직히 차 살 때 바로 안 사시고 나중에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. 그 워런티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. 그래서 차 이제 그 워런티 끝나고 나면 엑스트라 이제 익스텐션 워런티 살래 그러고 연락이 오는데, 그때 사셔도 되고, 뭐 범프 투 범프 플러스 한 번에 커버 될 적에 뭐뭐 커버가 되는지, 그다음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지, 그 다음에 이 워런티를 받으려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,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하시고, 그거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아프고 막 기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상 많이 못 올렸던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솔직히 지금도 기침을 계속해요. 지금도 계속하고, 이제 약간 천식처럼 조금 발전이 된 것 같아요. 제가 기침을 시원하게 못하니까.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그 천식이 조금 심하거든요. 와이프 갖고 있는 그 호흡기 그 이네일러 같은 거 이렇게 들어 마시는 그런 거 제 옆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, 그거 쓰고선 조금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하여간 뭐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